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새로운 대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의 힘을 키워 세계적인 교육 도시로 성장하고 더 큰 대구의 기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해온 대구경북연구원이 올해부터 분리 운영됩니다. 기존 연구원은 경상북도가 포괄 승계하며 대구시 연구기관은 다음 달 중 출범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봉화군에 있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양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각 기관단체들마다 새해 정책 방향들을 새롭게 내놓고 있는데요. 대구교육청도 올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는 교육의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있는데 당분간 군의교육청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 교육 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교육 도시 더 큰 대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3일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올해 대구 교육의 방향성은 교육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성장을 돕고 어떤 환경에서든 뒤처짐이 없도록 보살피는 교육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의 기본인 인성교육을 모든 교육 활동의 중심에 두어 자신의 삶을 건전하게 영위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음교육, 마음학기제를 도입하고 기초, 기본학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도 수립됩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논술과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고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AI 교육도 강화됩니다. 대구교육청은 오는 7월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는 군의교육청의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대도시 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혜택과 지원은 느리되 군의군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려가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해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대구의 미래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운영해온 대구경북연구원이 올해부터 분리 운영됩니다. 대경연은 지난달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원의 명칭을 경북연구원으로 바꾸고 경상북도의 독자 운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경연에서 분리된 대구시 연구기관은 행안부 설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대구경북연구원. 이듬해 대구경북개발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꿨다 2004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와 경북에 특화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북도 의회의 분리 요구가 커지면서 양 시도는 지난해 10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최종 분리 의사를 확인하고 경상북도가 포괄 승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연구원 초대 원장은 현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이번에 경북연구원으로 확고한 경북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서 기존의 31년 역사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커다란 비약을 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원은 당분간 경북도청 홍익관에 있는 기존 대경연 사무소를 활용하고 현 대구 계명대 동산관 청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남부 분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경연에서 분리된 대구시 연구기관은 행안부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 출범할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기는 2월 중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출범 시기는 네.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설립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행정안전부에서는 검토 중입니다. 30여 년간 대구 경북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대구 경북 연구원이 대구와 경북 독자 체제로 분리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죠.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길 소망했는데요. 검은 토끼의 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대구 앞산 전망대에 설치된 대형 토끼 조형물. 2022년 이민년이 저물고 개묘년 새해가 밝으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해 개인과 사회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토끼가 영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악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사업도 여기저기 잘 되시고 중소상인들 힘드신데 그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거든요. 네네. 결혼식 잘 마치고 싶고요. 제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갔고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서 네, 일 좀 적응 잘 하고 네 승진도 할 수 있게. 밝게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많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제 마음도 좀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좀 밝게 좀 뛰어오르면서 이제 좀 많이 건강도 회복하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묘년은 60갑자의 40번째로 개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조상의 지혜와 삶의 태도가 담긴 해학과 풍자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소설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위기의 순간에 간을 묻혀 두고 왔다는 기질을 발휘한 똑똑하고 영특한 동물입니다. 보름달 속에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는 우리네 정서에서 친근한 동물입니다.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낳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다른 의미는 풍요와 번창, 다산입니다. 개묘년의 검은 토끼는 부지런하고 매우 민첩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환경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분수를 잘 알며 과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검은 토끼처럼 정치와 경제에 각종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이야기 속 슬기로운 토끼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덜 난다? 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 반응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 가격 상승 이후에 출산율 하락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두 달 후에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국토연구원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산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 가격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만 26세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온실에서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키우는 스마트 양묘는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미래 농업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봉화군에 있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스마트 양묘에 대해 학생들이 이론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유일의 산림계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 온실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 등 다양한 생육 환경을 선택하면 앞으로 버섯이 자라날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재배 과정에서 보완할 점에 대한 조언까지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양묘 실습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책으로만 배워왔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풀어나가기 매우 힘들었지만 이런 학습 시스템을 통해서 게임처럼 쉽게 다가감으로써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자연에서 표고버섯을 키우면 수확을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재밌는 구성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사도 스마트 양묘를 이용한 다양한 임산물의 재배 기술을 쉽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 학업 성취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 분야 전공 특성상 육묘를 하거나 그리고 임산물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실습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ICT 융복합 스마트팜 이런 학습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임산물 재배 기술에 발맞춰 교육 시스템도 최첨단으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스마트 양묘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상공회의소는 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역 기관단체장과 경제인 등 각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주와 경산, 영주 상공회의소 등도 신년 인사회를 열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봉화군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운영합니다. 봉화군은 청소년센터 3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설치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경주시는 제30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오는 4월 1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체증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풀코스 부분을 제외하고 하프코스와 10km, 5km 등 세 부분만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주 벚꽃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소방 119로 하루 평균 1,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9 신고가 모두 52만 7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화재 등 현장 출동 관련 신고는 20만 3천여 건으로 작년보다 14.6% 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0일까지 3주 동안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6,900여 곳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 판매와 원산지 둔갑 판매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